메이플 스토리 일본 맵의 끝 동물의 숲 오른쪽 위에는 포탈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12월 8일에 추가된 일본 전용 신규 지역인 쇼와 마을입니다. 쇼와타운이라 할게요. 쇼와 아마 일본 쪽에 관심이 없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는 단어일 텐데요. 일본에는 총리가 정치적인 실권을 쥐고 있고 덴노라는 형식적 군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동일한 시스템이죠. 거기에 덴노 중 하나가 히로히토 1왕 바로 쇼와입니다. 쇼와 덴노가 직접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본인의 황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복을 거부하다가 핵 2방으로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범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름이 왜 메이플 맵 이름에 들어가 있는가? 쇼와 덴노는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제외했습니다만 도쿄 땅을 팔아서 미국을 산다는 그 유명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쇼와 덴노에서 헤이세이 덴노로 교체되자마자 아주 그냥 뜨억락을 해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쇼와가 무슨 정책을 했고 과거에 뭐를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일본의 경제 버블 시대가 쇼와 덴노가 제위 중이었던 시대의 막바지였고 일본 사람들은 1989년 이전에 그 경제 흥행기 쇼와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위젯 스튜디오 컨텐츠 제작팀에서 일본 맵을 만들 때 그 쇼와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구역을 만든 겁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의 쇼와 시대에 대한 심볼은 해질녘 노을입니다만 이는 저물어가는 20세기의 마지막 찬란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상징은 쇼와타운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버섯 신사와 대비되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아무튼간에 아까 동물의 숲에서 포탈을 타게 되면은 쇼와 뒷골목이란 맵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딱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몬스터와는 전혀 다른 몬스터들이 등장하죠. 20세기 일본에서 성행했던 야쿠자들을 게임 내에 구현한 인간용 몬스터입니다. 여기서 왜 한국에 출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갈피를 살짝 잡을 수 있죠. 야쿠자라 그런지 목검, 벽돌, 빠따, 사시미, 일본도에 그냥 권총, 기관총까지 쓰는 애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디테일하게 표현된 무기들을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을 한 몬스터를 때려잡아야 되고 얘네가 심지어 죽을 때 막 사람 목소리로 막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 폭력성 때문에 메이플의 전체 이용가 등급이 12세 내지는 15세까지 상향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쪽 맵은 쇼와타운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야쿠자들이 빠따 들고 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별게 없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이한 필드 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일 보스, 일본어로는 오야붕이라는 보스가 있는데 이 친구가 레벨은 95인데 공격력은 크림슨 발록의 1.5배였고 여타 보스들처럼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일반 몹들과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멋모르고 한 대 쳐버리면 무조건 즉사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 놈이 해외에서는 이놈을 소환하는 검은 보따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비들을 끌어들여서 조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뒷골목 맵 3개를 모두 지나면 나오는 마을이 바로 쇼와타운입니다. 쇼와타운은 첫 출시 당시 하나의 긴 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개의 맵으로 나뉘면서 현재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쇼와타운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듯이 야쿠자들에게 점령당한 마을입니다. 현실에서 또는 영화 같이 등의 그런 매체들에서 대부분의 야쿠자들이 그랬듯이 이 지역의 야쿠자들도 블러그리 금융이라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야쿠자 집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죠. 우선 나뉘어있는 맵 중 메인 맵에 있는 NPC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NPC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NPC는 피포파, 쇼와타운에 있는 형사로 추정됩니다. 신발 점프력 점수 30%를 한 장 얻을 수 있는 간단한 퀘스트를 하나 주기도 합니다. 이 NPC는 이 마을에서 악명을 떨치는 어떤 회사에 얽힌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쇼와타운의 어떤 회사가 계속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 어떤 퀘스트를 하나 주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는 아버지가 도시로 돈을 벌러 가서 항상 혼자 인형놀이를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형들이 모두 망가지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런 사쿠라를 도와서 신데렐에 있는 테니의 손뭉치나 주니어실 인형 이런 것들을 모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쇼와타운에는 일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이템을 모아가야 되거나 다른 지역의 NPC와 얽힌 퀘스트가 꽤 됐었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이 사쿠라가 주는 퀘스트들인데요. 사실 스토리들이 너무 다 억텐이고 오픈 최초에 추가된 퀘스트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추가가 된 뇌절 퀘스트인데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소개드리긴 좀 그렇고 그나마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퀘스트는 쇼와타운 최초의 퀘스트인 사쿠라, 고양이, 그리고 오렌지 구슬, 바로 이 퀘스트입니다. 사쿠라 오른쪽에 가보면 노란 고양이가 하나 울고 있는데 여기에다 팬 먹이를 주면은 자기보다도 자기 옆에 있는 사쿠라를 돌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쿠라에게 가서 사정을 물어보면 아버지의 선물인 유리구슬을 동네 고양이한테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노란 고양이에게 고양이 언어를 배워서 구슬을 빼앗았다는 보스 고양이에게 향하면 고양이는 자신의 퀴즈를 전부 맞추면 구슬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퀴즈에 한 번 응시할 때마다 자기 무리에게 줄 치킨 300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퀴즈가 족보가 다 있었어요.
뭐 대충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랜덤 문제 5개를 맞추게 되면 유리고수를 받을 수 있고, 사쿠라에게 돌아가면 신발 점프력 점수 30%와 투구 체력 점수 30% 2장을 주면서 퀘스트가 마무리됩니다. 뭐 아무튼간에 이런 퀘스트가 쇼아타운 전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선 참 재밌는 마을이죠. 아까 사쿠라로 돌아와서 사쿠라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그 겁쟁이 고양이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컨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러그리 금융에 소속된 야쿠자지만 실은 이 블러그리 금융을 무너뜨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NPC입니다. 레벨 50 이상의 상태에서 말을 걸면 아지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까 그 보스 고양이 있던 곳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보면 2008년경부터 이곳에도 패티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이플 멤버샵의 홍보를 담당했다면 여기서는 카드놀이인 ITCG를 홍보하는 NPC였죠. 홍보 겸 ITCG 카드팩에 적힌 일련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2개를 합성을 해서 만들고 싶은 아이템의 재련서 그리고 기타 다른 재료들을 가져다 주면 해외에서는 페이스텀퍼라고 불리는 사악한 전사의 신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격력 29짜리 크리스탈 1B라고 하는 아이템도 이 패티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죠.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능력치를 보면은 카드팩 몇 개를 까야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그 다음은 마을 중앙에 있는 히카리입니다. 얘 버섯 신사에 있던 애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는 여기 있던 NPC가 한국에서는 버섯 신사에서 등장했을 뿐이죠. 참고로 쇼아타운에서는 히카리가 퀘스트를 주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에 추가된 블루 머시맘 퇴치 뭐 이런 히카리의 퀘스트들이 괜찮다고 여겨진 것인지 이후 일본에서의 히카리에 오히려 한국에서의 버섯 신사에서의 퀘스트들이 일본에 역집돼서 정착되게 됩니다. 히카리는 퀘스트 말고 기본적으로는 300매소를 받고 온천탕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NPC인데 여기가 참 슈아만의 독특한 장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상인이 하나 있는데 각 가까운 마을로 이동, 그리고 뭐 버섯 신사로 이동, 뭐 슈아 마을로 귀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우유들과 함께 20제 이동속도 10이 붙어있는 목욕 가운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방력도 준수해서 사실상 해외에서는 사우나 가운 대신 이 가운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포탈로 들어가면 욕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재밌는 게 자동으로 사우나 복장이 되는 데다가 남캐면 이제 남자용 맵으로 가고요. 여캐면 여자용 맵으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둘이 못 만나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쇼아타운 전용 가차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샤워하는 소리가 이 맵의 BGM입니다. 참 엉뚱하고 재밌습니다. 여기서 맵 우측에 가보면요 여기 히든 포털을 통해서 용암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 있다면 화산도 있겠지 라는 상상력에 기반해서 만든 맵입니다. 이 맵에는 파이어봄과 레드 슬라임만 등장을 하는데 이 레드 슬라임 자체 레벨이 55로 꽤 높다 보니까 오린트 장착하고 이제 피작을 위해서 쩔을 받는 유저들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슬라임이 쩔을 받기 위한 레벨 58이 되지 못한 그 저렴이 유저들은 이곳에서 쩔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우나에서 나와서 중앙의 포털을 통해 분리된 쇼아타운 두 번째 맵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보이는 캐릭터는 바로 파이토, 오르비스에서의 찰리 중사와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런 NPC입니다. 말 그대로 쇼아타운의 많은 몬스터들을 잡고 그 전리품을 100개씩 모아가서 교환을 하면 되는 건데 찰리 중사도 뭐 네펜데스의 샷 100개 들고 가면 1%의 확률로 귀지 10% 뜬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낮은 확률로 나오는 극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 목록은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두 가지. 갈색 노가다 목장갑 그리고 노란색 모험가의 망토입니다. 갈색 노가다 목장갑은 업그레이드 횟수가 7인 옵션이 없는 공용 장갑입니다. 업그레이드 횟수가 7인 유일한 장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노란색 모험가의 망토는 업그레이드 횟수가 8인 옵션이 거의 없는 망토입니다. 물론 해외 지역에서는 이제 가차폰을 통해 나오는 공격력 2가 기본으로 달려있는 핑크색 모험가의 망토 그리고 뭐 마력 7이 기본으로 달려있는 보라색 모험가의 망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자분들은 이 망토들에 혼돈해주면서 60%를 발라서 자극을 했고 상대적으로 저자분 유저들이 망토의 높은 업그레이드 횟수를 이용해서 망토 스탯 자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NPC들은요 그냥 퀘스트를 주는 애들이니까 넘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무기 상인인 신타가 있습니다. 신타는 일본 전용 무기들, 이를테면 이런 200만원짜리 특수 무기 혹은 한국에서도 더미데이트로 나왔었던 피코피코 해머 등을 판매했었고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기 힘든 알루미늄 배트, 물고기 작살, 그리고 뭐 벽돌, 붓 등의 이런 한국에서는 더미데이터인 아이템들도 여기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나코는 한국에서는 버섯 신사였던 NPC죠. 원래는 옆에 있던 신타의 와이프인 것이죠. 하나코는 무기 대신 방어구랑 표창을 팔았었는데 방어구는 뭐 그냥 저냥이고 표창이 좀 독특합니다. 귤 표창을 팔고요. 한국에서는 뭐 캐시로 팔고 있는 종이 비행기 이런 것들도 표창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각각 20이군요. 맨 왼쪽에는 이제 도란이라는 자퍼상인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일본 특산품을 판매를 했었죠. 일단 활 전용 빨간 화살입니다. 공격력 플러스 4짜리 화살이죠. 아니 근데 석궁 전용 화살은 어딨대?
버섯 신사에 있는 라이오 무사가 석궁 전용 파란 화살을 팔았습니다. 이거를 왜 나눠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란이 파는 아이템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건 바로 사이다인데요. 이건 역시 한국에는 없는 아이템입니다만 버프류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설명에는 공격력을 얼마나 올려주는지는 적혀있지 않은데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5분 동안 공격력 20을 올려주는 물약입니다. 야, 그러면 이거 뭐 밸런스 붕괴 아니야? 근데 이 아이템이 되게 특별한 게 아이템 슬롯 한 칸에 사이다 한 병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타코야끼, 뭐 아기용의 이유식 뭐 이런 거 쓰다가 보스전에 돌입할 때만 소비창에 사이다 꽉 채우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쇼아타운의 NPC랑 맵 몇 개는 대강 불러봤고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콘페이를 통해서 블러그리 금융의 실체를 파헤치러 들어가 봅시다. 마을의 콘페이에게 말을 걸어서 아지트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아지트 1층의 주차장으로 침입을 해서 최상층 5층에 있는 최고 두목 대오야붕을 잡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지막 미션이니만큼 진입하자마자 BGM부터가 바뀝니다. 주차장에는 간부 B와 함께 엑스트라 D가 나옵니다. 엑스트라 D는 이제 인간형 몬스터 중에 유의하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몬스터 중 하나죠. 참고로 이 친구는 레벨과 체력에 비해서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 주차장 지형도 단순하고 몬스터 젠도 많았기 때문에 중고렙 유저들이 자주 사냥하러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맵은 블러그리 금융 본관, 방금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D와 함께 간부 A가 등장합니다. 이게 말이 블러그리 금융이지 사실상 대부업체일 텐데 내부 인테리어는 은행보다는 이제 어설프게 만든 사무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 맵은 응접실입니다. 이 맵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엑스트라 D, 간부 B, 그리고 간부 A가 나오는 평범한 맵입니다만 여기도 필드보스가 생성되는 맵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두목이라는 보스고요. 발음은 아네고입니다. 영어권에서도 피메일 버스 대신에 아네고라는 명칭으로 통합니다. 설정상 맨 처음에 나왔던 메일 보스, 그러니까 오야붕이 와이프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오야붕이는 레벨이 95였잖아요. 근데 이 아네고는 레벨이 130이고 체력이 막 7500만입니다. 심지어 이 보스는 피격 데미지가 9000에서 10,000, 근거리 마법 공격 데미지는 심지어 18,0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싸대기를 날리는 거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이제 S고 남자가 M이 아닌가 싶은. 자, 아무튼 이 싸대기의 데미지가 18,000인데 시전 동작이 보이자마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직업, 심지어 마법사조차도 이 싸대기를 맞고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기 때문에 이 보스 몬스터는 무한 넉백이라는 방법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미지가 센 보호마스터라도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격이 씹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위험한데 버프를 쓴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여러 명이 모여서 잡되 각 유저가 뭐 쉬는 시간, 이를테면 뭐 버프를 쓰거나 뭐 물약을 먹는 시간들을 정해두고 서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공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잡으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험치를 390만을 주기 때문에 경험치 복사용으로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몬스터가 주는 기타 아이템인 여두목의 빛은 최종 보스를 만나기 위해 쓰이는 불의 눈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종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응접실에서 다음 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4층인 무기고는 이제 버섯 신사의 완완 지옥탕처럼 파이어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맵입니다. 아마 보스를 지키고 있는 맹견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맵의 오른쪽 끝으로 가면 콘페이가 입구를 지키고 있고 충분히 강하다는 증거로 여두목의 빛을 소지하고 있을 시 다음 맵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맵인 악몽의 끝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보물더미 위에 여두목의 빛을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보디가드 A가 소환되면서 BGM이 작품 전투 부금으로 바뀝니다. 아하, 대오야붕의 첫 번째 보디가드는 피지컬 쩌는 흑형이군요. 이 몬스터는 피격 데미지가 약 13,000으로 무지막지하게 강하고 발차기 데미지가 2만까지 들어오는 몬스터지만 몸박과 발차기 이외의 마법 공격은 데미지 1만 들어오는지라 몬스터를 구석에 피나기 위해 다크사이트가 있고 회피율이 높은 직업 한 명이 어그로를 끌어서 몬스터를 이동시킵니다. 그 후에 몬스터가 자리를 잡으면 다굴빵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보디가드 A의 체력은 4억, 경험치는 1380만입니다. 이게 제대로 밀격만 된다면 사실상 작품 하나가 허수아비로 있는 격이죠. 보디가드 A를 잡게 되면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이 초롱초롱한 눈이 드러나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인 보디가드 B가 등장합니다. 보디가드 B 역시 레벨은 더 높고 체력은 5억으로 정말 쉽지 않은 보스지만 역시나 마법 공격의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똑같이 구석으로 몰고 패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이 둘은 그냥 말 그대로 샌드백일 뿐입니다.
두 번째 보디가드까지 제압을 하고 나면 심상치 않은 오라를 풍기면서 일본 지역의 최종 보스 대오야붕이 등장합니다. 한쪽에 우길기 부채를 쥐고 있는 대오야붕은 솔직히 보스로선 간지긴 합니다. 나중에 리머스터하면서 우길기 없애고 동네 아저씨 만들어놨던데 그냥 부채만 수정하지 나머지는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대오야붕 역시 근접 피격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스킬로는 그 악명 높은 11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가 스킬로 그 스킬밖에 안 써요. 근데 체력이 1인 상태에서 11 맞으면은 이게 안 죽죠. 그냥 체력이 계속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체력을 1로 두고 대오야붕을 뒤지게 패는 전술이 등장합니다. 진짜 유저들이 머리 잘 굴려요. 재밌는 점은 보디가드 A와 B를 합친 체력이 9억이나 되는데 정작 소환되는 대오야붕의 체력은 1억 5천이란 점입니다. 엥? 그러면 완전 개 쉬운 거 아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스펙을 잘 따져보면 레벨은 175이고 회피율이 무려 120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블루 머쉬멈의 회피율이 64로 메이플 스토리 몬스터 중에선 최강이랬잖아요. 그게 한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전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대오야붕이 회피율 1등입니다. 그러면 뭐 회피율이 120이면 명중률이 몇이 필요하단 걸까? 내 레벨이 175로 몬스터와 동격이라면 명중률은 441이 필요하게 되고요. 내가 이를테면 뭐 150이다? 그렇게 되면 명중률은 약 840, 거의 2배 넘게 필요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거는 뭐 레벨 150짜리 올덱 보우마스터라 그래도 흠집도 못 냅니다. 진짜요. 진짜 흠집도 못 내요. 보시면 엔간한 파티들로는 미스 범벅에 데미지도 제대로 못 넣어서 대오야붕까지 완파를 하려는 사람들은 말렙을 끼워서 가는 게 대세였습니다. 고렙이 아닌 근거리 직업은 오직 섀도우만이 참가할 수 있었죠. 연막 싸개로. 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체력이 적은 대신에 다음은 원킬이기 때문에 무한 넉백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미쳐버린 몬스터 회피율 때문에 초고렙들로 구성된 파티로 진입을 해야만 비로소 보스까지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스를 퇴치하게 되면 보스는 죽으면서 블러구리로 변하게 되는데 실은 보스는 뭐 몇백 년 묵은 구미호 이런 것처럼 나이살 좀 먹은 블러구리 요괴였고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대부업체를 만든 후 마을을 장악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왔다는 것이고 블러구리 금융의 간부들은 이를 알면서도 협조해주면서 블러구리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스를 잡아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중 유명한 아이템으로는 우선 업그레이드 횟수 7에 이동속도 5, 점프력 5짜리 남보라색 아이젠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덱스 2, 인트 5가 기본 으로 붙어있는 골드 에메랄드 이어링이 드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제갈량 완드는 덤 또한 기타 아이템들로 이따금씩 대오야붕의 제등 뭐 이런 것들이 드랍이 되는데 이 아이템들을 얻은 상태로 맵에서 퇴장하게 되면 히든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입장했던 아지트 앞 맵이 아니라 이제 아지트 앞 하늘 맑은 맵으로 들어가서 콘페이가 막 엄청 칭찬을 하고 뭐 막 건배하자 이런 다음에 엘릭서 100개를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일본 쪽 스토리 라인이 정리가 되는 거죠. 참고로 2009년 이후에 추가된 이 후일담 같은 퀘스트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처음에 봤던 NPC 있죠? 피포파인지 뭐 삐뽀삐뽀인지 이 친구가 훈장 전용 퀘스트를 하나 주는데 쇼아타운 지역 몬스터를 잡고 블러구리 1당에 보물이 숨겨진 지도를 얻어서 1당에 숨겨둔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달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지도를 얻은 후에 어떻게 하라는 뭐 지시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지도를 소모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설치템이라서 뭐 클릭해도 의미가 없고 결국 일본 전역의 유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이 마크가 지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모아보면은 이게 손대지 말라는 표시 같은데요. 이게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슬리피우드 사우나에 있는 돌 뜨거우니 손대지 마시오 이 표지판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플레이어는 이 돌들을 들춘 후에 블러구리 금융의 보물을 손에 얻게 되고 이를 피포파에게 넘겨줌으로써 후일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주는 대만 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메이플 홀릭 구독해주세요.